4월 12일이니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죠. BBC에서 일론 머스크랑 인터뷰를 했는데 트위터 운영이 상당히 괴롭고 매각을 할 생각도 있다, 이런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그럴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테슬라나 스페이스X의 초반보다 지금 트위터나 일론 머스크의 상황이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벌써 포기한다?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뻥이에요. 일론 머스크 입에서 나온 근거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런 기사는 왜 나오는 거냐? 그것도 듣보잡 언론사도 아닌 BBC에서.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언론들의 태도가 부정적인지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론이 인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래 문명을 위해서 디지털 타운 광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극우랑 극좌로 사회가 나눠져서 분열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럼 디지털 타운 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토론뿐만 아니고 공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 상거래, 이런 기능까지 모두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기능들이죠. 그럼 트위터가 다른 플랫폼과 어떤 점에서 다르냐? 가장 비슷한 게 페이스북인데, 이런 게 페이스북의 느낌이죠. 친구의 친구는 내 친구. 그래서 인맥을 넓혀가는 데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친구는 5,000명으로 제한이 돼 있죠. 그에 비해서 이게 트위터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 의견을 전파하면서 자기 신념, 정보, 이런 걸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 팔로워들이 많아지면은 이런 사람들이 리트윗을 하면서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상 무한대의 팔로워를 거느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급속도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인맥보다는 강력한 정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그 독재 정권이 쥐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평소에는 트위터를 허용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하면 다 이렇게 블럭이나 밴을 매겨버려요. 일시적으로 차단을 아예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육사항쟁, 그러니까 천안문 민주화 운동의 기념일인 2일 전에 트위터 및 해외 사이트를 싹 다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2009년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차단이 해제되지 않고 있죠. 그럼 왜 2009년부터냐? 금순공정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공안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2008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해인 2009년 그 육사항쟁 기념일에 맞춰서 그때부터 차단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철저히 외국 미디어를 차단하는 이유는 시장을 뺏기지 않겠다는 뭐 경제적인 논리도 있겠지만 체제 유지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아마 조지 오웰이 지금 시대 분이었으면은 이 말은 트위터에 접속을 허용한다면 뭐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그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은 중국 공산당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원래는 우한 바이러스였는데 중국 정부에서 난리를 쳐서 이름을 바꾼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발 황사, 이런 말만 해도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불쾌하다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중국은 그 지리적으로는 대륙이지만 그 정보 교류 측면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트위터 입장에서는 그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그 두 번째로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런 이제 관광 홍보물을 트위터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막대한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중국에서는 서비스도 안 되는데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FBI에서 조사 내용에 하면은 그 중국의 보위부 요원이 트위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요원들이 트위터에서 월급 받으면서 상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런 커넥션이 좀 그려지는 거죠. 실제로 중국에서 뭐 트위터가 차단이 돼 있지만 VPN이라든가 그런 프록시 서버로 몰래 트위터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시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엉뚱한 포르노나 스팸 이런 것들을 이제 무차별적으로 트위터에 살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작 시위 관련된 내용은 저기 뭐 한 20페이지 가야 나오도록 묻어버리는 거죠. 데이터를 아예. 그리고 신기한 건 중국어로 검색할 때만 그렇고 영어로 검색하면 또 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트위터에는 중국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심은 그 미국에서도 계속 제시가 돼 왔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액션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그 프로라이프라는 그 낙태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미국의 보수 단체예요. 근데 트위터가 자기 게시물을 계속 검열하고 차단을 박으면서 그 진보 단체인 그 낙태 허용 운동 이쪽 게시물만 노출을 시켜준다고 불만을 제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검열은 미국의 좌파 계열인 PC 운동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PC라는 게
언어나 행동이 불쾌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뭐 배려하자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의만 놓고 보면 바른말 쓰기 운동, 매너 있게 행동하자 뭐 이런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PC 지지자들이 집단을 형성하면서 뭐 이런 말은 동물학대야, 이건 소수민족 학대야, 뭐 이런 단어는 여성 차별이야, 낙태 허용, 뭐 동성결혼 이런 이슈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면서 정치적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좌파의 한 축이 돼버린 거죠. 사실 실리콘밸리 같이 학력 수준이 높은 곳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이런 사람들이 SNS를 더 많이 쓰고 소비력이 높기 때문에 광고주들과 기업들은 점점 이런 사람들, 이 좌파 성향으로 편향이 되어 왔던 거고, 반대로 내 의견만 자꾸 차단이 된다고 생각하는 우파 진영들은 불만이 계속 쌓여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하나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이 법을 뛰어넘는 검열에 반대한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법이 있길래 기업이 검열을 하면 안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동양 사람들을 이제 비하하잖아요. 이게 눈꼬리가 올라간 걸 가리켜서 기울어졌다는 뜻의 슬랜트가 동양인 비하 발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아시아계 미국인들로 이루어진 밴드인데 팀 이름 자체를 아예 이제 슬랜트로 지어버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의미로 팀 이름을 슬랜트로 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슬랜트라는 이름으로 그 미국에서 상표 출원을 했어요, 얘네들이. 근데 미국 특허청에서는 이게 아시아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안 해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짱깨, 쪽발이 이런 거를 상표 출원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 금지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에 등록을 시켜주라고 했어요. 그것도 대법원 전원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좀 어이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금지를 해버리면 결국 사회 전체에 해가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시위나 폭동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자기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무시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토론과 소통이 없으면 사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입을 틀어 막으면은 이게 언젠가는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도 이거는 법으로 금지할 게 아니다, 자유롭고 열린 토론으로 해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지금까지 이런 불분명하고 편향된 알고리즘, 너무나도 복잡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알고리즘을 내가 다 뜯어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게끔 이거를 오픈소스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코드를 살펴보고 작동 방식도 감시를 하고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생길 거라는 거죠. 결국엔 이 투명성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쳐서 30점을 받았더라도 답지하고 해설지를 제공해주면 싸울 일도 없고 불만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해설지와 답지를 전혀 제공을 안 해주니까 서로 간에 계속 불만이 누적되고 쌓여왔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좌파 언론들은요, 정부나 기업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 똘끼 있는 행동들은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는 트럼프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쪼코라든가 망나니, 뭐 민주주의에 대한 재앙이다 이렇게까지 부르면서 까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일론 머스크가 틱톡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인수를 했으면 아무도 뭐라고 안 했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겨레 신문이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일보로 바뀐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만큼 각계각층의 반발도 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노이즈를 제거해놓고 보면 일론 머스크의 이론 자체가 뭐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론은 그런 전기차나 태양열 발전을 활성화시키면서 좌파 환경 운동가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할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뭐 좌파냐 우파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나누는 건 저는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픈소스로 진짜 중립적인 광장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이런 컨텐츠를 만든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답도 안 나오는 정치적 견해, 진영 싸움 같은 게 요즘 기사에 워낙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제거할 기준을 각자 갖고 기사를 접하시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어요.